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정말 마음 아프죠. 심지어 다른 남자들은 저한테 만나달라고 안달인데 왜 얘만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다른 남자한테는 내가 특별할지 몰라도 그 남자한테 나는 흔한 이성 1에 불과한 거예요. 연애는 나쁘지 않은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랑 하는 거거든요. 연애의 기회가 많이 없는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특별할 수 있지만 주변에 여자도 많고 자신감도 있는 남자들한테는 반드시 내가 주변 다른 여자들보다 차별화될 필요가 있어요. 금계이라 핑크 펭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차별화가 될 수 있는지 막막하죠. 오늘 영상에서 차별화된 여자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들 총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밸런스가 좋아야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딱 나 같은 직원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사실 이런 직원은 유니콘 같은 존재예요.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만 평생 사업을 해도 한두 명 만나보기 힘들고 만약 있다 하더라도 절대 오랜 기간 옆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직원은 리스크가 없는 직원이에요. 한 가지 분야를 미친듯이 뛰어난 직원보다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는 안정감 있는 직원이 사장 입장에서는 최고인 거죠. 이건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할 때 미친듯이 외모가 뛰어나거나 경제력이 뛰어나다면 상대방에게 큰 메리트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문제가 생길 만한 리스크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건데 연령대가 어릴 땐 상대방이 외모만 뛰어나거나 돈만 많아도 성격이 좀 나쁘거나 교양이 없어도 연애를 할 수 있었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아무리 외모가 수려하고 돈이 많아도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지 가치는 낮아지게 돼요. 즉 장기적인 관계를 바라보는 연령대가 될수록 장점보다는 단점이 없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방향성을 바꿔야 해요. 스스로가 결함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외모가 예쁘니까 괜찮아. 나는 그래도 직장이 좋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은 이제 멈추고 타인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부족해 보이는 점이 뭔지를 알고 바꿔나가야 해요. 특히 기본적인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감정적 결핍이 있거나 스스로의 성격적 결함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두 번째,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일도 바쁜 입장에서 투자까지 열심히 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하루하루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서류적 문제들을 알아보고 처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가 자신에게 의존적이기만 하고 이런 삶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전혀 해결해 나갈 의지가 없다? 관계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률, 세무, 공문서를 다루는 지식들을 평소에 접할 일이 잘 없어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관련 정보들을 알아보고 일처리를 해나가기 시작해요. 이건 남자건 여자건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파트너가 보여주는 삶의 태도가 나는 이런 거 원래 잘 못해. 이런 거 잘하는 오빠가 해결해주면 안 돼? 이런 의존적인 태도만 보인다면 삶을 같이 이겨나갈 파트너가 생긴다기보다 내가 책임져야 할 짐이 하나 늘었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삶의 진취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해요. 난 이런 거 모르니까 네가 좀 해줘. 이런 모습보단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해보는 모습, 모르는 게 있으면 검색을 해서라도 해내보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남자들이 그 여자를 특별하게 느끼고 미래를 꿈꿀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걸 할 줄 아는 사람 10명 중에 1명도 찾기 힘들어요. 특히 내 전문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도 생소한 분야, 내가 경험이 없는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에는 의존적이고 회피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대다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남다른 연애 가치관을 밝히세요. 연애의 목적은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안정감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같은 연애를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연애를 하는지에 따라 관계의 방향과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연애를 하는 목적은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 강해요. 내가 안정적이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부분 연애를 통해 단기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연애를 하곤 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만족감이 생기지 않으면 동기를 잃어버리고 상대방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렇게만 표현하면 마치 우리가 장기적인 관계보다 단기적인 만족만 추구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계에서 오는 필연적인 단기적인 희생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관점에선 일이 바쁜 남자친구를 이해하고 내가 더 많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당장 나에게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표현하게 되곤 하죠. 특히 20대 초반에 연애가 일상의 제1순위던 사람들이 이제 20대 후반, 30대가 되어서도 연애할 때 내가 상대방의 1순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나는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단기적인 만족감이 충분히 채워진 상태에서 그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길 원하는 비율이 높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외롭더라도 미래를 위해 지금을 희생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오랫동안 안정감 있게 행복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거야. 이런 가치관을 상대방에게 들려주셔야 해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미성숙한 연애에서 벗어나서 정말 성숙한 연애를 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남자가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만드는 3가지 방법
방법을 배워봤는데 잘생기고 돈 많고 인기 많은 남자들이 맨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진지하게 만날 만한 여자가 없어. 수시로 여자들이 연락이 오고 술집만 가도 번호를 따이는 남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어이가 없게 들리지만 이 말은 사실 진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이 남자들이 인기가 많아서 주변에 여자들이 많다 보니 눈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정말 솔직한 얘기로 남자들 사이에 모이면 너무 예쁜 게 아니라도 내 눈엔 사랑스러워 보이고 자기 일 열심히 하고 경제에 관심도 있고 성격도 예민하지 않은 여자를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얘기라는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이 20대 초반이라면 특출난 장점만으로도 연애를 풀어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연령대가 20대 중후반 이상이라면 장점보다 중요한 건 남자가 걱정할 만한 단점들이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 보세요.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연애가 많이 달라지시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